가끔 만나 술 한 잔씩 기울이던 고향 친구가 고민이 깊어 보였습니다. 들어보니 사업상 돈 2천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돈을 빌려달라는데요. 한 달만 쓰고 돌려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몇 번을 다짐했죠. 저는 친구를 믿고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한 달이 지났지만 친구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제 전화도 받지 않았죠. 저 역시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저를 피하는 친구 모습에 실망이 컸습니다. 그렇게 저는 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친구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났음에도 친구는 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2천만 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아,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변호사님. 네, 저희 이거 방송 나가면은 정말 조회수 폭주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친구를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예, 이렇게 해서 민사소송을 냈어요. 이게 일단 민사소송부터 좀 절차를 안내를 해주시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만약에 그 친구의 뭐 주민등록번호라던가 주소 같은 정보를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으로 해서 간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고, 일단 그런 경우는 이제 네, 뭐 그 대여했다는 뭐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그런 거죠. 그렇겠죠. 그런 아무래도 경우에는 이제, 네,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민사소송으로 가야 되는 예, 거고요. 민사소송을 하면서 그 친구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을 같이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판결이 나면은 강제 집행에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긴 한데, 그 판결을 받으면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어쩌면 그때부터 진짜 시작된다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집행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 음, 때문에요. 음. 보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종이 쪽지 판결이 될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소송할 때 이제 같이 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그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이제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그 민사집행법상의 보전 조치를 같이 하시는 게 후일 음. 집행을 대비해서도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면. 그러면 이제 이 친구 같으면은 만약에 뭐 어디 전세라도 살고 있거나 월세라도 살고 있으면 예. 뭐 내지는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은 그거를 가압류하는 건가요? 예, 뭐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다거나 이제 급여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도 있겠지만 대신에 이제 채권을 가압류하게 되면 이제 또 현금 공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보면. 그 음.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보증보험증권을 통해서 이제 그 공탁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채권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친구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뭐 예. 그거를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그 만약에 그 음. 친구가 이제 신용카드 매출 사업 하는 사람이라면 아, 예, 그런 방법이 있겠네요. 통상 신용카드를 긁는다고 하죠. 신용카드를 음. 긁으면 한 이틀이나 3일 지나면 채, 사업자 통장에 이제 그 매출 대금이 그 신용카드 이용 수수료 뭐 이런 음. 것들을 공제하고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 친구의 통장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뭐 농구로 치면 인터셉트 같이 이제 뺏어오는 거죠, 보면. 아, 예. 네.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는 신용카드 매출이 많기 때문에 음. 신용카드 매출 사업자라면 이 방법이 요즘은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 지금 이제 보통 뭐 월급과 압류 같은 경우는 직장 다니는 사람인데 지금 사업을 하는 친구 뭐 예, 말하자면 자영업자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네, 지금 신용카드와 관련된 것들을 압류하는 가압류해 놓는 방법을 예, 생각해 보는 게 그러네요. 네. 그럴 경우에는 지금 그러면은 신용카드 매출로 돈을 받을 수 없다면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그 해당 친구하고 음. 만약에 그, 그 은행 뭐 이체를 통해서 이제 돈을 전달을 했다면 상대방이 사용하는 계좌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거래 예, 그 거래 내역을 내역에 있는 뭐 이제 그 통장에 보면 맨 우측 마지막에 이제
지점 코드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통해서 해당 주거래 은행이 어딘지를 확인을 하고 그 은행 그 예금 채권에 대해서 이제 압류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예금 채권을 압류하게 되면 이제 요즘은 또 은행에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은행이 대출 채권이 가지고 있으면은 이 압류를 해도 실제로 이게 그 이제 채권자에게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에 이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신청이라고 해서 네.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이제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에 네. 그 법원에 이제 채무불이행자 명부를 등재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이게 법원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거를 뭐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한국신용정보원 쪽에다 이제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사용하던 이제 통장이나 신용카드 사용이 이제 그 제약이 생기고 특히나 요즘은 이제 신용카드 없이 살아가기는 정말 어려운 세상이기 때문에 네. 그 불편함 때문에 이제 전화해서 이거 돈 돌려줄 테니 이거 좀 풀어달라고 이제 전화를 받아서 집행에 성공해 본 적도 있습니다. 보면. 네.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사실은 이제 이거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란 제도 자체를 모르신 분들이 있어요. 예. 자, 이게 그러니까 은행에 가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판결 받고 나서 네. 법원에 신청하는 거죠. 법원에 신청을 하고, 그러니까 예. 내가 금융 거래를 하게 되면은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그 명부가 금융 거래하는데 드러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향후에 이와 관련해서 불이익을 입게 되니까 네. 돈을 갚게 되는 간접적인 강제 효과가 있어서 네. 현실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제도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예. 네. 사실은 이 제도에 대해서 변호사인 저도 이게 실질적으로 많이 도움이 되고 이용이 되고 있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네. 이 제도 소개해 주셔서 변호사님 감사드리고요. 네. 사실 꼭꼭 숨어 있는 제도들 하나씩 이렇게 발견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네. 법전에 보면 보물이 많이 있다고들 하죠. 변호사들끼리. 다음에도 또 이런 거 좀 부탁드릴게요.